자,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45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면 저 초록색의 웅덩이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수익률이 30%를 돌파했고 5,200만원까지 수익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수익률이 40%를 돌파했으며 470만원의 수익금입니다. 총 수익금은 5,7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며 6천만원 수익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 돈이 복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요. 우리는 극소수 웅줌러로서 이런 기분이 들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마치 내 소중한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몰빵 케이스죠.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을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웅덩이를 보였을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식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작년부터 엄청 줍줍만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계좌 상승을 보면서 즐기고 현금 비중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다가올 웅덩이를 기다리는 극소수가 되어야 하죠. 여기서 매수하면 대다수와 함께 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드디어 조정받나 싶던 미국 증시가 결국 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인데요. 다우는 1.06% 상승했고 나스닥이 0.76% 상승, S&P 500이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AI를 발표하며 나스닥을 멱살 잡고 이끌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확실히 양극화가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빅테크 중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슈왑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 급등, 모건 스탠리는 6% 급등, 찰스 슈왑은 무려 12%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신용 위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대형 은행들은 예금 유출 사태에도 강력한 소비자 대출로 순이자 소득을 통한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이 대출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형 은행들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를 가지고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확대해 나가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융주와 함께 증시를 멱살 잡고 캐리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장중 5% 넘게 상승했지만 결국 4% 정도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조수가 달린 MS365와 기업용 빙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AR, VR과 같은 사업은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젠 AI로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 기업이 대체 어떻게 AI로 돈을 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픈 AI 인공지능을 장착한 일명 MS365 코파일럿을 공개했고 1인당 월 30달러라는 이용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MS365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포함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MS365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죠.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 어떤 주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AI 기능도 있고 이는 문서도 마찬가지죠. 챗 GPT처럼 부탁하면 이 MS365의 기능을 이용해 어떠한 자료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업용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AI를 이런 파워포인트, 엑셀, 문서에 적용하면 훨씬 많은 업무를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AI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집니다. 즉 AI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점프한다. 기업들의 실적이 점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양의 업무를 해내면서 생산성이 더 좋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식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 눈에 보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빅테크 중 세 번째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저 차트들을 보면 왜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해야 하는지 그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저 웅덩이에서 웅줍해서
높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달보다 0.2% 증가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0.5%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는 만큼 이는 경제가 둔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소비할 때 식품의 양을 줄이고 외식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자제품, 온라인 쇼핑, 자동차, 그리고 옷에 대한 소비는 그대로입니다. 즉 경제가 둔화를 향해 가지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향해 가는 듯한 그런 소매 판매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혹은 올해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가 80%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증시가 다 오른 뒤에 연착륙을 외치는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연착륙을 전망하는 투자자는 68%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착륙은 21%로 점점 줄어들며 극소수가 되었죠. 이는 극소수 웅줌러인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관망하며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 공유드릴 텐데요. 저는 매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좀 더 떨어지면 줍줍하자는 의견이지 지금 매도하고 숏을 치거나 무조건 하락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공포지수입니다. 현재 공포지수는 한 달 전부터 계속 극심한 탐욕 구간이며 현재는 이게 82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 선생님의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심을 가지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가져라. 지금은 극소수 웅줌러는 매수하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RSI 지표를 보더라도 70 위로 올라가며 과매수권에 있고 현재 S&P 500은 가장 강한 저항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보면 지금은 단기 고점 그 어딘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간 지금과 같은 과열 구간은 항상 단기적인 고점 그 어딘가였고 좀 더 오를 순 있겠지만 결국 조정을 불러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관망하며 오즈라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45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면 저 초록색의 웅덩이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걸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역시나 과열 구간이며 오질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는 항상 비관적이며 모두 외면할 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포모가 오고 손가락이 간지럽다면 제 멤버십과 함께 이럴 땐 짧게 익절하면서 소소한 용돈벌이와 함께 포모 욕구를 해소시키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바로 가장 비관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증시가 쌍바닥을 만들 때였다는 겁니다. 증시가 쌍바닥을 만들 때 CPI는 최고점에서 피크아웃을 하기 시작했고 구글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검색이 가장 높게 치솟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하락장, 베어마켓이라는 검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의 최저점 그 어딘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관론이 가장 많을 때, 즉 진짜 더 떨어질 것 같고 미국이 진짜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큰 비중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이 분야에서 돈 받고 일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와 경제를 분석하는 기관들은 2022년 12월 4일에 2023년 S&P 500을 전망했는데요. 대부분 4,000포인트보다 밑을 전망했으며 대부분 4,000포인트 초반을 전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S&P 500은 4,500, 4,600 사이입니다. 가장 근접하게 맞추고 있는 게 웰스파고와 도이치뱅크 뿐입니다. 전세계 주식 엘리트 집단이 모인 그 기관들도 당장 1년 뒤 주가를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중간에 4,050포인트를 전망한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에 S&P 500이 4,700까지 간다고 갑자기 무슨 거의 20%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증시 다 오르고 나서 말 바꾸면 누구나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되고 모든 유튜버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조롱하던 비관론자들조차 슬슬 연착륙을 바라보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땐 과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잠시 관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인내심이라고 하죠. 지금은 잠시 이 가장 중요한 인내심을 가지고 웅덩이를 기다리는 극소수가 됩시다. 이미 우리는 높은 비중 주식 매수해놨습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해놨고
이미 수익률과 수익금은 대다수와 다른 극소수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계좌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전고점을 회복하면 수익률은 100%, 즉 내 자산은, 여러분의 자산은 2배가 될 거라고 강조드렸죠. 원칙을 지킨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계좌 상승을 보면서 오질 구간을 즐기며 잠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ASML이 장전 실적 발표라고,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장후 실적 발표랍니다. 이걸 보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이 반도체 ASML과 테슬라, 넷플릭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떨어지게 되면 제가 강조드렸던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산이라는 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싸게 줍줍하는 겁니다. 그게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강세장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강세장은 몇 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100% 정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가 오면 현금 비중으로 또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소 저와 함께 10년을 버티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월 저축 금액이 너무 적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알바를 하던 부업을 하던 어떻게든 소득을 더 늘리고 월 저축 금액을 늘리면 부자 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또 지금과 같은 오를 땐 즐기고 곧 다가올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임을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